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찍을 콘텐츠 바로 눈쟁이는 그렇게 컴퓨터 그렇게 막 이상한 거 막 별 잡다한 거 찾아서 막 다니는 이 사람은 도대체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에서 도대체 무슨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보시면 크롬 확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여기에 뜨죠. 옛날하고는 좀 약간 그게 다르려요. 이제 이걸 하면은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 뜨고 이걸 고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옛날 버전은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지금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겠죠. 왜냐면 트위치는 방송하는 데 쓰는 거니까 9개, 10개가 안 되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클린 그룹 캐시 앤 히스토리 클리너 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이 확장 프로그램은 제가 이거를 막 방송할 때만 쓰는 컴퓨터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뭐 방문 기록이라든지 그런 목록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채팅창에 뭔가를 친다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방문했던 기록이. 근데 크롬 같은 경우는 이 방문 기록을 지우러 들어가기가 좀 많이 귀찮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여기 있네.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들어가서 전체 기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사용 기록 삭제.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이제 편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조금 몇 군데를 이렇게 더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이 방문 기록 같은 것들 좀 쉽게 지워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빠르게 해서 굉장히 여러 개 썼었는데 중간에 사용하다가 사라진 확장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전체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제 어느 걸 삭제할지 캐시, 쿠키, 다운로드, 히스토리, 스토리지, 패스워드 중에서 골라서 이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캐시랑 히스토리만 지워요. 왜냐면 쿠키는 지우면 자동 로그인부터 시작해서 뭐 저장돼 있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우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쿠키는 지우지 않고요. 다운로드 같은 경우도 이게 다운로드 했던 목록 지우는 거였나? 아무튼 뭐 저것도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저것까지는 굳이 하지는 않지만 저는 일단 이 두 개만 씁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하셔도 되는데 굳이 건들 일 없을 겁니다. 일단 제가 사용한 이유는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빠르고 지웠을 때 알림음도 이런 느낌 있는 알림도 오고 이런 약간 다크 모드 같이 세팅을 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 안에 세팅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리무브, 뭐 자동으로 언제마다 한 번씩 지울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크롬 시작할 때마다 이런 거 켜가지고 자동으로 방문 기록을 그냥 남아있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다운로드 캐시 이런 거 전부 다 원하시는 대로 세팅 어느 정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단점이라는 건 한글이 없다는 거는 단점인데 뭐 이 정도 간단한 거야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여튼 두 번째 확장 프로그램은 에드가드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광고로 먹고 사는 유튜버가 지금 광고 차단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네, 합니다. 근데 전 유튜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이트에서 이걸 키지는 않아요. 가장 유용할 때가 해외 사이트들 들어갈 때 무슨 파일이나 정보 같은 걸 검색을 했을 때 국내에 별로 없는 그런 자료나 정보일 때 해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는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럴 때 이걸 안 키고 들어갔다가 피싱 사이트 같은 거 이상한 거 들어가면 막 이상한 거 막 후두둑둑 창 팍 뜨고 막 이상한 거 깔리는 것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아직 없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원천 봉쇄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광고 차단인데 뭔가 이 덕지덕지 발라놔가지고 사이트 자체 이용을 좀 저해시키는 그런 거를 차단하는 용도로는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광고 차단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제대로 된 그런 것까지 차단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 에드가드 옵션에서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허용 가능 광고 표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있죠. 뭐 사이트를 유지시키거나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광고들은 표시를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을 저는 켜놓고 써요. 이거는 안 끄고 씁니다. 왜냐면 이건 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글화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기능도 돼 있고 여튼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드가드를 사용하는 게 디자인이 깔끔해서 디자인 깔끔한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깔끔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드가드 제가 이거 결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거는 라스트 패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비밀번호 클릭을 하셔가지고 오픈 바이트 이렇게 누르면은 저장해 놓은 비밀번호 같은 게 뜨고요. 비밀번호라기보다는 그냥 계정 전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저장해 준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크롬에서도 지원을 하는 기능이고 여러 가지 휴대폰을 쓰셔도 다 제공을 하는 기능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 컴퓨터, 뭐 맥 여러 가지 OS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써서는 그걸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원 패스워드인가 그게 아마 가장 유명한가 그럴 거고, 그런데 굳이 여러 가지를 다 써보진 않았지만 이거를 처음 써보고 나서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아까 전에 쿠키를 지어볼게요. 쿠키를 지우고 나서 네이버 뜨면 지금 자동 로그인 풀려있죠? 들어가시면 이렇게 비밀번호랑 아이디가 채워져요. 이게 이 라스트패스라는 이 앱 때문에 뜨는 겁니다. 자동 로그인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개 계정도 이걸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로그인이 너무 편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냥 편리한 것만 생각을 하면 모든 사이트 비밀번호 다 통합을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이제 보안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면 하나 털리는 순간 다 털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라스트패스의 마스터 비밀번호가 털리면은 그 안에 있는 거가 같이 다 털리는 거니까 다 털리지만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모든 사이트 비번을 통합시켜둔 상태에서는 그 비번을 다시 다른 비번으로 바꾸려면 모든 사이트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다 세팅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 프로그램 하나만 세팅을 하면 돼요. 이 프로그램 하나만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비번을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안에도 자동으로 몇몇 사이트들, 특히 해외 사이트, 메인 사이트들 그런 거는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클릭 하나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비번을 바꿔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비밀번호 우클릭하시면 라스트패스에 Generate Secure Password라고 해가지고 비밀번호, 이게 좀 어렵게 심볼 넣어가지고 내가 뭐 한 20자리 비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새로 가입할 때 만들기도 쉽고 저장을 해서 사용하기도 쉽죠. 새로 가입을 한다고 해도 뭐 저장이 안 돼 있는 거라면 로그인을 했을 때 여기 창이 떠요. 저장을 할 거냐 해가지고 그 옵션 그대로 그냥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입을 했을 때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번이랑 아이디를 여기 안에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자동 채우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iOS랑 윈도우 이렇게 두 개만 쓸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 뭐 안드로이드 넘어가면 또 약간 주소를 다르게 바꿔서 써야 되고, 뭐 맥 같은 경우도 맥은 자동 채우기 아예 안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들어가서 복붙해서 그냥 넣으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마스터 비번 빼고는 편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말 안 해도 알죠? 노드 VPN. 이건 제가 광고 들어와서도 사용을 해봤지만 애초에 이 노드 VPN이라는 것 자체가 VPN 사이트들 중에서 제가 이제 광고 받을 때도 얘들이 그게 유명하고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업체였어가지고 그때 중간 광고를 했던 건데, 제가 직접 이제 또 사용을 계속 해보면서도 확실히 이 친구들이 좋더라고요. 써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간 끝나고 제 개인으로 이제 돈을 결제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피드 테스트를 해보면은 3개를 등록을 해놨는데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나라로 다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이제 간단하게 보통 많이 쓰는 게 미국 우회 많이 쓰겠죠. 이렇게 클릭하면 끝이에요. 여기 이제 미국입니다. 여기 이제 F5를 해보면 IP가 다른 데로 잡히죠. 속도 측정을 해보면 핑은 아마 미국이기 때문에 VPN 하든 말든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높게 잡힐 거예요. 236 나오네요. 속도는 뭐 계속 올라가죠. 거의 지금 다운로드 속도가 하프기가 속도가 나오죠. 그리고 업로드 속도도 그러니까 100메가 해외에 사용하는데 100메가 광랜 속도 수준이 넘어가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이 정도 나오고 뭐 일본 같은 거 했을 때는 더 높게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게 잘 나오는 그런 VPN인데, 그래서 제가 VPN을 언제 사용을 하냐면 해외 사이트에서 뭔가 파일을 다운을 받는데 그 다운로드 속도가 굉장히 느릴 때, 그럴 때 VPN을 켜고 다운을 받으면 굉장히 빨리 받아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리고 뭔가 우회가 필요할 때, 나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VPN을 켜고 사용을 하시면 보호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VPN은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유튜브에만 쳐봐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상세하게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iTab이라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옛날에 이제 액티브엑스라고
거 아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데 그게 어디 쓰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9버전 이거 쓸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크롬에서도 그냥 이제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사이트, 대학교 사이트라든지 뭐 공공기관 사이트들 중에 일부 액티브엑스를 아직까지 요구를 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크롬으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할 때마다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서 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럼 그 사이트 들어가는 상태로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간 것처럼 창 내부의 창이 켜지는 겁니다. 여기서 액티브엑스를 뭐 깔아가지고 그런 작업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크롬 안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주는 안 씁니다. 최근에는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여섯 번째 제품은 Short Link. 이런 거 어디에 쓰냐면 눈쟁전자 카페를 들어왔어요. 이거 링크를 보내려는데 링크가 생각보다 길어요. 이런 거를 링크를 줄이려면 링크 줄이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언제 합니까? 버튼 하나 클릭하면 돼요. 그럼 바로 링크가 줄여져서 나옵니다. 복구까지 돼서. 그러면 이거 복구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V에서 딴 데다가 공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걸 쓰는 이유는 이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줄이는 사이트들 여러 개를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하시면 편리한 게 많을 겁니다. 여하튼 번외지만 눈쟁전자 카페는 눈쟁이.com으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도메인이 있어요. 아시겠죠? 눈쟁이.com. 이 다음 이제 보시면 숨겨놨죠. 나머지 확장 프로그램은 꺼내서 밖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라서 제가 이제 숨겨놨는데 진짜 많이 쓰는 거. CRX 마우스 크롬 제스처. 이거 이제 보시면 커스텀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커스텀으로 굳이 만들진 않고 거의 기본 세팅으로 쓰는데 이 지금 우클릭을 한 채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여기 화면에 무슨 뜨죠? 보통 인터넷 서핑을 할 때 우클릭 밑으로, 우클릭 위로 제일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뒤로, 앞으로도 가능하지만 뒤로 앞으로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가능하고 또 보시면 이게 있죠. 탭 닫기, 닫힌 탭 다시 열기, 탭 닫기. 아마 인터넷 잘 꺼져버리죠. 근데 보통 이제 인터넷 서핑할 때 제가 마우스만 쓰는 게 아니고 이 키보드까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탭 닫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W 누르면 꺼지고 컨트롤 시프트 T를 하면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귀찮다. 그러면 탭 닫기, 탭 열기, 탭 닫기, 탭 열기. 이것도 이제 원하는 제스처로 할당을 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 써요. 스크롤. 맨 아래 왼이 스크롤. 이거 이제 웹툰 같은 거 볼 때나 또 뭐가 있지? 인터넷 글 같은 거 볼 때나 카페 게시글 같은 거 보다가도 밑으로 내려갈 일이 생기거나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이건 무조건 쓰세요. 이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많이 쓰는 확장 프로그램이라 쓰는 거고요. 원하시는 걸로 다 세팅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확장 프로그램 블록 사이트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원래는 꺼내서 사용을 해야 맞는 확장 프로그램인데 제가 지금은 많이 쓰진 않아서 꺼내놓진 않았어요. 이거는 어느 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너무 요즘 따라 유튜브를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유튜브를 가신 다음에 이 사이트 차단을 합니다. 이게 차단이 됐어요.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 유튜브를 들어가 봅니다. 안 들어가져요. 눈쟁이? 어림도 없죠. 앞에 유튜브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자제심을 키울 수 있는. 물론 이제 여기 들어가서 다시 그냥 지우면 돼요. 사이트 차단돼 있는 거 목록 편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거 지워버리면 됩니다. 지워버리면 다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방화벽을 한번 치는 본인의 억제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아니면 그런 용도. 내가 무슨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보는데 난 이 사이트를 뒤져도 들어가기 싫다. 이런 것들 몇 개를 차단을 하고 싶다. 뭔가 구글에서 검색을 했는데 무슨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정보 사이트들 차단을 해두면 거기서 나온 게시글은 클릭을 해서 들어가도 안 뜨는 거예요. 그 사이트로 애초에 접속조차 안 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일단 한번 막아주는 그런 장치인 거죠. 약간 자제심 기를 때 좋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약간 응용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눈쟁이 유튜브 이 새끼 너무 꼴보고 싫어. 이 새끼 너무 꼴보고 싫어요. 관심 없으면 클릭했는데도 홈에 계속 뜨고 맞춤 동영상에 계속 뜨고 해가지고 개빡친다. 근데 실수로 들어가면 들어가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 차단. 그러면 눈쟁이 유튜브만 차단이 돼요. 이런 걸 알려줘도 되나? 그냥 유튜브는 들어가시면 유튜브 차단이 됐네? 이건 유료 버전만 가능한가 보네요. 그런 식으로 개별도 차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 돈 주고 할 사람이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9 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한데 저는 쓰진 않아요. 뭐 포커스 보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집중할 때 정해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저는 지금은 사용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구글 크롬 원격 데스크톱.
요거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여야겠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격을 사용하는 거는 파섹이라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편집을 할 때나 아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원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휴대폰으로 원격 접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딴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영상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영상이 급하게 왔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없어. 그러면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 컴퓨터에서 영상을 검수를 하고 업로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원격 프로그램들을 제가 몇 개를 써봤지만 휴대폰에서 내가 내 컴퓨터만 쓸 때 가장 간편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서 잘 돼요. 다른 건 뭔가 복잡하거나 안정성이 좀 별로 좋지 않거나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거나 그랬었는데, 구글 쪽이 약간 그냥 밸런스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 9개를 알려드렸는데 별로 많이 안 써요. 왜냐면 저는 순정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순정을 가장 좋아해서 최대한 안 씁니다. 그냥 알짜배기만 쓴다고만 생각을 해요. 나머지 이제 크롬으로 모든 걸 저는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걸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유도가 높은 너무 많은 그런 기능들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롬 확장 프로그램만 알려드린 거고, 나중에는 그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이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사용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뭔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떤 분들한테 좋은지 해서 나중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단축키도 있구나.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 싫어 눌러주시고요. 단증인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